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이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건설 업종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바로 확인할게요. 네, 이번 주 리포트 리뷰 바로 건설 업종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세 가지 종목들 말씀드렸죠. 현대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DLENC까지 살펴봤는데 이 세 종목 모두 하반기에 조금 더 탄탄한 성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건설 업종 리포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해서 요약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분양 계획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은 기업들을 집중해서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작전 리포트 화, 수, 목요일, 화요일은 현대건설, 수요일은 스튜디오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어제는 DLENC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이 21년도 분양 계획 중 상반기보다 하반기 물량이 더 많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기업들이다라는 말씀. 지난 3월 달에도 건설업종 리포트를 작전 리포트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흥국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중심으로 세 종목을 좀 꼽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로 넘어와서 살펴보면 건설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하반기 본격적으로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중동의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 탄소 포집 사업 등 여전히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린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동향을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더 좋은 리포트 분석과 건설업종에 대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건설사의 PER 밴드입니다. 코스피가 12개월 PER이 10.8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종은 5.8배 정도의 PBR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HDC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낮고 DLENC 대우건설 순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PER 기준으로는 10배를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요 건설사 PBR 밴드를 봤을 때 코스피는 1.14배, 하지만 건설업은 1배가 채 되지 않는 0.72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저평가로 볼 수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0.57배, 그리고 대우건설이 0.77배, 삼성엔지니어링이 1배를 넘어선 1.97배 정도입니다. 코스피 성장 및 상승률 대비 건설업 매력도 하반기 수주와 맞물린다면 매력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지난 이벤트들은 일단 좀 스킵을 좀 해보고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베트남, 페루, 호주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 주요 건설사들의 수주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여전히 좋고 DLNC도 그렇습니다. 해외 수주 추이와 목표를 좀 살펴본다면 3개년도 꾸준한 양의 성장을 보이는 기업들을 보면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그래도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 수주, 그리고 전체 수주, 그리고 목표 달성률까지도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주요 건설사 중 수주 목표 달성으로는 50%를 넘기고 있는 모습이고 주요 건설사의 해외 수주 목표 달성률을 본다면 DLENC가 50%를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국내 건설사 중 5대 건설사, 주요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보시되 하반기 수주가 조금 더 강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3월에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기업들이죠. 현대건설, DLENC,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화요일에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분양 계획이 더 많은 기업은 물론이고 2분기 실적 쇼크가 있었는데 그 실적 쇼크의 원인은 본드콜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준공증명서도 발급이 된 부분이고 아직까지 창사 이래 발생되지 않았던 일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이 현대건설의 담당자가 NDR에서 설명해 주기는 앞으로 중개 절차나 협상을 통해서 환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전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서 본드콜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환입 절차를 통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회성 쇼크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모습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페루 침체로 신공항 건설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 필리핀, 이집트, 원전이나 철도 사업, 필리핀은 남북 철도 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이 조금 수주가 확정됐고 앞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랜트 사업 비중은 여전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 플랜트 사업 비중을 높여날 것이고 줄여나갈 이유는 없다. 주택은 캐시카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플랜트 사업과 그럼에도 주택이 더 나아진다라고 한다면 현대건설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에 HDC 현대산업개발 말씀을 드렸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여전히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익률도 좋고 그리고 추가 사업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용산, 공릉, 광운대, 역세권 자체 개발 사업 말씀을 드렸고요. 공사 개발이 지연되더라도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와 정책의 방향성이 용적률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지, 토지 가치 상승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적으로 수요일에도 HDC 현대산업개발을 좀 말씀을 드렸죠. 일부 이 추세선상 바닥권역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하반기에 가지고 나온 이유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추세 하단에서 접근을 해서 최소한 이 되돌림 자리까지 가지고 간다라면 가격적으로는 35,000원 라인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보천리 우다불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수적 사업 전략 때문에 외형 선장은 조금 더딘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차라리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 이 DLENC를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죠. DLENC 해외 주요 파이프라인을 본다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베트남, 호주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주택 수주 증가는 물론이고 해외 수주까지도 기대감이 여전하다. 그리고 2분기 말 안정적인 재무 구조죠. 현금성 자산 2조 2,300억 원이 넘어가고 있고 부채 비율은 주요 대형 건설사 중 가장 적다. 순현금도 1조 2천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것이 가장 매력적이고 하반기에 기대가 더 되는 부분이 DLENC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렸고요. 변동성 확대가 시장에서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주의하셔서 금요일과 다음 주 시장까지도 조금 이 변동성을 어떻게 나는 컨트롤해 나갈 것인가.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전망된 일정들을 보시면서 그 일정들에 따라서 잘 파도를 타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